총장님은 무슨 애국가를 60년간 부르는가 생각하실 텐데 6.25 때 피란을 가다가 우리 식구 5명이 이제 애들이 5명이 배를 타고 건너고 어른들은 뒤에 따라오게 되는데 비행기가 빙 돌더니 기총사격을 해가고 아까 2명이 되고 1명은 중상을 당하고 그때 전 중학교 1학년인데 그때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없고 해는 넘어가고 여기 둘은 죽어있고 하나는 여기서 죽어가고 있고 근데 저로서 이런 방법이 애국가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애국가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누가 소리를 애국가 부르는 사람 누구냐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마지막 후퇴하는 이제 경사도였습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니까 거기 이 지휘관이 여기 위생병 나오라고 위생병이 와서 이쪽을 치료를 해주고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 그 부상당했던 사람이라고 지금 살아있고 올해 80인데 삼성생명의 명인이다. 그때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스타가 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 우울증에 걸려갖고 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그게 부르다 보니까 매일매일 불러가지고 60년이 지났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지난달에 여기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주기 위해서다. 여기 아직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안 온 사람입니다. 제가 이 박인호 총장에 대해서 참 존경심을 갖는 게 이분은 아주 엄청 잘 나갔다가 엄청 깨졌습니다. 요즘 뭐 보일러들이 좋아도 옛날 보일러가 아주 안 좋은 상태였을 때 새로운 보일러를 개발해서 많이 투자했고 엄청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취해당하면서 모든 게 다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벌었던 돈 거기다 부채 결국은 오갈 데가 없어갖고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이들이.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된 겁니다. 그게 오갈 데가 없어 길을 헤매다가 보니까 이 가로수가 껍질이 벗겨지고 휘어지고 이분은 그걸 보면서 아, 저놈이나 나나 심폐가 비슷하구나. 왜 이렇게 됐냐? 이분은 마음의 소리로 듣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 이때 이분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내가 보호하게 해주마. 그래서 만든 것이 가로수 보호대고 그 가로수 보호대 사업으로 지금 은평구에 큰 빌딩을 가지고 발명회관을 운영하고 있죠. 이분이 만일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지금 뭐 과수원 과수원 주인 정도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생겨난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보니까 죽을 고비가 25번 있었는데 그런 고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갖게 되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어려움은 꼭 그 다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밤이 가면 아침이 온다. 그래서 저는 2월 2일 날 자동차 사고 났었나? 2월 말일까지 내가 131번 대책
하루 5분 부자서 업무를 이기게 했는데 그때부터 사고 난 다음에 정신이 몽롱해졌고 뭐가 안 나와. 깨호진신이 천지 기뻐해야 된다고. 왜? 어려운 일이 오면 꼭 기쁜 일이 생긴다고 했죠. 근데 일을 챙기려고 좀 어려운 것 같다고. 그래. 그 바람에 이 책이 나오는 것이 3개월인가 4개월 늦어졌는데 이 책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리고 6월 27일 날 강남교보에서 이제 이 독자와의 만남 특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꼭 어려운 일이 오면 꼭 좋은 일이 생겨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서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니 어려움을 지나면 저절로 좋은 일이 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사무실에 누가 보면 다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 그 사람이 스님이건 아니건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에 기뻐하며 경비하세. 그 곡은 이 베토벤의 한의의 송가 그 곡을 갖고 만든 건데 그럼 스님들한테도 이거 불러야 됩니다. 이건 기쁨을 주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부릅시다. 모든 건 어느 시각에다 포느냐. 난 오히려 위험한 때가 언제가 잘 나갈 때가 위험한 때고 힘들 때는 기뻐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 때 나는 죽었구나 하는데 나는 죽었구나 좋을 때 죽었구나 해야지 나쁠 때는 살았구나 우리 반대로 해요. 저 박신민 아나운서가 난평에 이제 얼마 됐지? 한 달 조금 더 됐죠? 그러니까 언젠간 박승민 아나운서가 책 한 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흥하는씨 망하는 말투를 읽고서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분도 참 엄청난 충격 갈등 갖고 이제 자기를 볼 땐 끝장인데 내가 볼 땐 그것이 시작이야. 야. 근데 마음속에 에너지 충전하고 이제 우리 사무실 와서 오전에 와서 이제 점심시간에 이 스낵면을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는 내 좀 거금을 투자해서 교촌치킨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갔죠. 근데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옛날에 MBC에서 이 이주일이가 진행하는 정오의 희망가요에 게스트로 나왔었다. 그 후에 이주일이가 정치한다고 나가는 바람에 박규성이가 하는데 박규성이가 그걸 했다. 근데 이 양반이 다 놓쳤었는데 그 다음날 MBC에서 정오의 희망가요를 맡아라.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다 인연입니다. 여기 요즘 힘들다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나는 힘들 때는 오히려 감사한 생각을 합니다. 난 마포에서 마포 사무실 갈 때는 내가 죽을지도 여기서 죽는다는 생각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울에서 시작한 게 이 청량리 205번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서울 생활이 그때가 56년. 근데 그 후에 마지막으로 간 데가 이 마포구 도화동 205번지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는데 아니야 다르다.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이게 10년 동안. 근데 그게 저한테 행운이었습니다. 바로 이
박승민 아나운서만 부재받은 게 우리나라 군대 전체가 흥하는 맛이 갖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제가 저한테 매일이 오는 게 많이 올 때는 하루에 500통 이상이 와요. 제가 다 찾아볼 수가 없이 된다고. 그래서 대충 아무나 찍어서 보고 찍어보고, 지금부터는 그것만 봐도 책 한 권 내게, 그 생각하고 그냥 다 버렸어요. 여러분도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죽었구나 하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근데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안다민 화배 그 죽어가던 식물이 꽃 피운 얘기 잠깐 나와서 그걸 좀 해주지. 아니, 식물도 해봐.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다민입니다. 딱히 할 얘기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불심사 여주지 스님이시며 시인이신 해임 스님, 천해임 스님을 알게 됐습니다. 작년에 1년 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불심사 주지로 계시는데, 제가 인연이 돼서 총파일에도 초대를 받아서 갔었고, 정말 부끄럽게 제가 아주 조금을 공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스님께서 또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제게 작은 화분, 난화분을 하나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귀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그걸 좀 잘 키워봤습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 겨울에는 또 얼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 바깥에 놔뒀다가 거실 안에 들여놓고 이렇게 해서 잘 좀 키워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처음에 다닐 때는 굉장히 꽃이 화려하게 이렇게 피었어요. 작긴 해도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꽃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상태였는데 한 5월쯤 되니까 날이 다시 따뜻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베란다에 내놓고 물을 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파리가 나오면서 근데 그 위치가 큰 이파리에 가려져서 도저히 나갈 방향이 없는 그런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게 좀 특이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 이파리가 과연 계속 뻗을 건지 저도 좀 생각을 하면서 또 생활이 바쁘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쳤는데 그 이파리 맞은편에서 이미 그 다른 이파리가 나오고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이제 그 맞은편에서도 큰 이파리 밑에 가려진 채로 그 작은 이파리가 또 나오고 있었는데 또 다른 이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 이파리가 얼마나 나오고 싶었냐면 제가 이게 뭐야 이렇게 잡아 다녀보니까 그 안에서 3번을 구부러졌더라고요. 도저히 나갈 방향이 없으니까 나오기는 나와야 되고 피기는 펴야 되는데 도저히 필 수가 없는데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냐면은 그 안에서 이파리가 3번이 구부러진 채로 접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잡아당기다가 너무 깜짝 놀라면서 순간 조금 끝을 찢어먹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좀 뜻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그 큰 이파리를 옆으로 이렇게 좀 밀어내면서 작은 이파리를 이렇게 잡아다녀서 좀 피게 해줬더니 요 정도 크기가 된 구부러지고 3번 구부러진 그 이파리가 지금은 자라서 제 손바닥 절반 정도만하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고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는 꽃이 전혀 피지 않았는데 어느 그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뒤쪽으로는 꽃 5송이가 맺히게 된 걸로 또 제가 발견하면서 이게 뭔가 좀 나에게 희망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나온 큰 이파리를 그렇다고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를 하나 꽂아가지고 큰 이파리가 이 작은 거를 더 가리거나 성장을 방해하지 못하게 좀 제가 이렇게 최대한 뒤로 밀면서 이 작은 이파리가 더 피어나고 또 꽃들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하면서 물을 계속 주면서 기르고 있는데 저도 이날까지 살면서 이파리가 자라나고 싶어서 근데 나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3번을 구부러지면서도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는 그런 식물의 의지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잡아다니다가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채로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이파리였는데 정말 제가 더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